제가 오늘 선정해 가지고 온 사건은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 사건이거든요. 이 소주방을 운영하던 한 씨가 살해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게 2시 40분이에요. 중기도 챙기고 불도 다 끄고 나가면서 문 딱 잠그고 간 거네요. 소주방 사건은 시신이 있는데 바로 머리 있는데 물양동이요. 양옆에 물양동이가 3개 있었어요. 네. 카페 바닥에는 물이 차올라서 침수될 지경이었다. 이건 일반 범죄자의 범행 패턴은 아닙니다. 독특한 거예요. 그 범인만이 가지고 있는 맞아요. 시그니처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건을 설명을 하려면 제주 라일락 카페 살인 사건이 해결이 돼야 돼요. 예, 오늘은 미제 사건을 네.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선정해 가지고 온 사건은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 사건이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 사건을 설명을 하려면 예. 요 직전에 일어났던 제주 라일락 카페 살인 사건이 해결이 돼야 돼요. 네네. 그게 설명이 돼야 돼.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설명이. 라일락 카페 살인 사건의 범인은 그 택시기사 고 씨가 검거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 사건이 나하고 15년인가 받았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사건하고 이거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 사건하고 네. 좀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서에서 경찰 당국에서는 동일 범위 소행일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기소를 못했어요. 이 소주방 사건으로. 그래서 결국 무죄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미제가 된 사건인데 뭐 결국 제주 나일락 카페 살인 사건은 설명을 나중에 제가 한번 살인 사건 소개를 하긴 해야 돼요. 네네. 오늘 뭐 약간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이요. 예,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네. 2006년 9월 3일이에요. 네. 가을이죠, 그렇죠? 네. 일요일입니다, 그날이 일요일. 네. 14시 40분경, 오후 2시 낮이네요? 40분경에 네. 낮에 네.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한 소주방에서 이 소주방을 운영하던 그 주인 한 씨, 그 당시에 52세 여성입니다. 네. 한 씨가 살해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게 2시 40분이에요. 살인은 그 전이겠죠. 그렇겠죠. 이게 이제 이 전날부터 이 가게가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 연락이 영 안 닿으니까 이 그 한 씨 사망한 그 여성의 동생이 네.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 소주방에 가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2시경이 들어간 예. 거겠죠. 예. 문을 따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 한 씨 시신을 현장에서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신고한 발견한 거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이 이제 현장 감식을 실시를 했는데 네. 일단 먼저 시신을 좀 보면 시신은 몸 여러 곳에 이 끝이 이 둥근 형태, 봉 같은 뾰족하지 않은. 뾰족하지 네. 않고 둥근 형태, 뭐 드라이버 뒷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그런 거? 정도 네. 그런 둥근 형태의 물건으로 여러 번 콕콕콕 찔른 이런 게 여러 군데 광범위하게 있어 몸에. 그러면 이거는 치명상을 주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고통을 줄 목적이거나 위협? 고통을 줘서 위협 그리고 뭐를 뭐 대라 그렇죠. 뭐 이랬을 거의 고문 비슷한 네네네. 그런 정도의 상처가 많이 있었고 시신은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시신의 위치는 주방이었습니다. 주방. 주방. 이 소주방의 주방. 네, 주방. 그리고 이제 혈흔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아. 그럼 짐작하면 둥근 걸로 콕콕 찌른 거나 아니면 살해할 때 쓴 그 흉기나 예. 이런 거 등등은 범인이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죠. 현장에서 예. 발견이 안 됐으니까. 이 한 씨 같은 경우는 하의가 여성인데 하의가 벗겨진 채 엎드린 자세로 발견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일견 뭐 성범죄? 이거 성범죄 어떤 목적 이렇게 예. 이제 추정은 일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한 씨 몸에는 그 비치타올 형태, 얇은 이불 비치타올 형태 그런 그 비치타올 형태의 그 천이 덮여져 있었고요. 그게 소주방에 사용하는 옷이 아니에요. 비치타올 형태 이런. 큰 수건 같은 거. 그게 덮여 있었는데 그건 소주방에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저 이건 뭐 시신의 형태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건 타살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타살이죠. 예. 그리고 그 시신 옆에는 각각 종류가 다른 물양동이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물 양동이요? 네, 물 양동이가 한 3개 신기하네요. 정도 있었어요. 예. 현장을 좀 살펴보면 탁자에 술잔하고 술병 그리고 안주 이게 배치가 돼 있어요. 네네. 그거만 봐서는 범인이 누군가하고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신 형태. 두 사람이 이렇게 네, 마주 마주 앉은. 요 형태를 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손님을 가장해서 침입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특이한 게 있어요. 전기 스위치를 껐어요. 나가면서 끈 겁니다. 범인이 끄고 나간 겁니다. 이건. 오. 예. 이런 경우 드물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범인의 어떤 특이한 형태, 맞아요. 범죄 습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예, 예, 맞아요. 불을 껐어요. 네, 그 문 따고 들어갔잖아 가족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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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문 잠그기 전에 예, 예. 전기도 다 끄고 그러고 마무리하고 나간 거란 말이야. 침착한 거죠 이놈이. 그렇죠. 불까지 다. 그 출입문도 나가서 자물쇠를 잠그는 형태로 시정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렇게 다 해놓고 흉기도 챙기고 불도 다 끄고 나가면서 문 딱 잠그고 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자물쇠까지 채우고 나갔다면 이건 아주 침착한 범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 그렇죠. 이건 뭐 이런 촛발이가 초범은 할 아니죠. 짓은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됐어요. 이 소주방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 이 건입동이 제주항 인근이라 부르네요. 잘 모르겠어요. 항구? 예. 그러니까 뭐 항구 쪽에는 뜨내기도 엄청나게 많죠. 이 항구 그렇죠. 속성상.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제주항 인근이고요. 네. 그러나 이 제주항이 있는 이 건입동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토백이들이 많이 산대요. 와, 그러면 좀 섞여 있네요. 네, 뜨내기도 그리고 많고. 꽤 번화가죠 항구 쪽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소주방이에요. 장사 잘 됐겠죠. 네네. 자, 그래서 경찰이 생각하기를 예. 이 범인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침입해서 이렇게 살해를 했을까? 그렇죠. 금품강취의 목적? 그래서 뭐 대라고 금고번호 대라고 통장번호 대라고 카드번호. 둥근 원형의 형태로 막 찌르고 했을까? 했나? 뭐 예.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기에는 근데 왜요? 홀 내에서 물세컨을 찾지 못했어요. 아, 안 뒤졌어요? 네, 휘적거린 게 없어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다만 예. 그나마 금품강취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그 사실은 뭐냐면 예. 한 씨가 착용하고 있던 14K 네. 팔찌 네. 그다음에 호박 목걸이 이 액세서리를 가져가 예, 예. 예. 요거는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금품 강취 목적의 범행일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경찰은 기대를 뭐 어디에다 많이 했냐면 예. 없어진 그 귀금속 같은 거 제주도 내에서 예. 처분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작물. 그래서 작물 수사를 하면 예. 혹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꽤 많이 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 처분을 안 한 거예요. 작물 범인이. 처분을 안 했네. 안 한 거예요. 자 이제 경찰은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이 정황을 보면서 예. 요거는 마주 앉아서 술을 주인하고 먹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여. 지금 자리상. 예, 자리상 면식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자주 오던 손님 아닐까. 네네네. 그 물세컨이 없는 거라면 처음에는 금품강 주목적으로 들어온 게 그건 아니고 아닌데. 와서 술이나 마시다가 예, 예, 예. 어떤 시비가 붙은 걸 계기로 해가지고 예. 범행한 이후에 에이 훔쳐가자. 그래서 귀금속을 그럴 훔쳐가는 수도 거 이런 게 있죠. 아닐까. 예. 뭐 이런 거 정도로 이제 경찰이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소주방의 중요한 게 뭐냐면 위층에는 한씨 가족들이 살아요. 바로 위에서 예. 집이에요. 그 가족들이 살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안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막 때리고 막 우당탕, 이랬었어. 예.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비명을 지르면 위에서 들릴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소리 자체가 안 들렸다는 얘기는 그럼요. 조용조용 먹었다는 얘기야. 앉아서 면식범 가능성이 그래서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면식범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더 면식범 쪽으로 본 것 같고요. 성범죄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니까 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연히 뭐 체액 채취, 질액 채취 같은 거 다 했겠죠.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안 나왔어 이건. 아, 이거 안 나왔어요? 이게 나왔었으면 범인 잡았겠죠. 그렇겠죠. 하의가 벗겨진 상태인데 그렇고 그러면 이제 추행 정도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랬을 수는 있겠죠. 부검 결과는 질식사예요. 아. 질식사예요. 몸에 찔린 상처는 이제 아무래도 금품 같은 거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 거고요. 아, 그럼 처음에 현장만 봤을 때는 막 이렇게 혈흔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찌르거나 막 그런 그 걸로 엄청 보였는데. 근데 결국 부검 결과는 질식사예요. 어. 그리고 사망 시각을 경찰은 어떻게 추정했냐면 전날 새벽으로 아까 2시 40분에 신고했잖아요. 네, 네. 그 전날 새벽으로 이렇게 추정을 좀 경찰은 했습니다. 면식범이라면 한시하고 그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단골 그렇죠. 손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네네. 그럼 당연히 한시에 그 휴대폰 통화 기록 분석하겠죠. 27건 나왔어요. 네. 27건 뭐 단골 손님, 예. 뭐 안주 날르는 사람 이를테면 예. 물수건 날르는 사람, 그렇죠. 그 돈 가게. 거래 있는 사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휴대폰 통화 내역 같은 거 기록을 싹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 경찰이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명단을 쫙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싹 작성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당일날 알리바이를 전부 다 깨는 거예요. 확인을. 뭐 이건 뭐 경찰이 그렇죠. 늘 하는 예. 형태의 수사예요. 그렇게 했어요. 경찰은 그 정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탁자 위에서 찾은 지문 같은 게 좀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이제 예. 요런 거면 뭐 나오겠다. 리스트 나온 사람들하고 지문 대조해가지고. 나와야 대조하면 금방 예. 찾겠다 이렇게 처음엔 생각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오판이었습니다. 왜요? 이게 항상 결로 현상을잖아요. 아, 자네. 냉장고에 시원하게 맥주 넣어놨던 거를 꺼내면. 상온에서 꺼내버리면 그 이슬 맺힘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걸 손으로 잡았을 때 지문이 뭉그러져 버리거든. 그렇죠. 물이 막 이렇게. 결로 해가지고. 현상 때문에 예. 결국은 지문을 못 찾아버린 거예요. 아, 안타깝네. 안 나온 거지 그게.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 그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데가 뭐 벽도 있고 뭐 다른 탁자도 있겠고 그렇겠죠. 거기서 지문은 많이 찾았지.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거는 다수가 출입하는 업장이기 때문에 지문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큰 의미는 없는 거라 이게. 그렇죠. 왠지 거기서 그냥 나와야 마지막으로 범인이 먹고 갔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려웠고 아. 심지어는 그 리스트를 뽑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알리바이를 깨는 한편 그 사람들은 또 일일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어요. 아, 고탐했어요. 네, 한 70명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했어요. 뭐 이거 한 사람 거탐하는 것도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런데 70여 명을 대상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와. 근데도 또 실패를 했어요. 뭐가 안 나왔어요. 예, 이 제일 속상한 게 그 맥주병 그 수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일선에서 수사하는 형사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게 사실 그 결로 현상이에요. 화딱지나 그거 진짜 아, 그러네요. 이거 안타까워요. 그거. 감시. 병에 결로 현상 없으면 병에 침은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착 나오죠. 근데도 아, 안타깝네 진짜. 결국은 이 사건은 큰 소득 없이 그 미궁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이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예. 됐는데 예. 자 사건은 이제 이거 뭐 형사들 이거 미칠 거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22일이 지났어 이 사건이 나고 예. 22일이 지난 9월 25일이에요. 2km 떨어져 있는 삼도동에서 라일락 카페에서 예, 예. 여주인 정 씨 그때는 48살 먹은 그 여주인이에요. 그 예. 정 씨가 이분이 그 목이 졸려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 사건은 좀 잔인해요. 이것도 이제 이건 아들이 시신 발견했어요. 아이고. 아들이. 이 앞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들이 뒷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창 타고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바닥이 물탕이야 물탕. 바닥에요? 그냥 물이 철펑철펑 예. 그냥 물을 틀어놔가지고. 예. 그런데 다행히 그 자기 엄마가 있는 그 장소는 한 11cm 정도 턱이 있다 보니까 그까지 물이 올라오질 않아서 시신에 잠기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 네. 첨벙첨벙하는 이제 그래서 아들이 그 당시에 뒷문으로 진입해갖고 엄마 시신 발견한 거거든요. 그때 나일락 카페 이제 나중에 이거 할 거예요 제가. 네. 그때 성폭행 있었어요. 흔적이 엄밀히 얘기하면 있었어요? 그게 질세정제 여성들 화장용품 네네네네. 화장품 용기 그거를 한 이 음부에다가 삽입시켜 놓은 삽입했었고요. 그런 그 이상한 짓 했고 네. 뭐 현금 한 5만 8천 원 네. 그 가져갔고 그다음에 이제 10만 원권 수표 한 3장도 네. 이렇게 강취를 당한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현장에 그때 경찰이 갔을 때는 뭐 서랍이 뜯겨 있었고 네. 물바가지하고 분무기가 있었어요.
현장에요. 예, 물바가지 분무기가 현장 그 시신 옆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경찰이 현장 감식할 때 소방차 불러가지고 물부터 뺀 다음에 현장 감식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아, 그럼 바닥에 물이 이만큼 차는 거 쉽지 않은데. 이거. 일부러 털어놓은 거죠. 증거인멸을 위해서. 근데 아까 소주방 사건 얘기를 하면서 예, 예. 시신 바로 옆에 각각 용도가 다른 물량동이가 3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요게 지금 이상한 쪽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양동 물량동이가 왜 있지 생각했거든요. 네, 어떤 놈들은 씻기는 놈들이 있고 물을 그 옛날에 포장마차 살인 사건 할 때도 네. 그 말만 포장마차지만 포장마차 형태의 영업하는데도 거기다 물 다 뿌려놓고 수돗물 틀어놓고 나간 새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사건이 그 아들이 신고해서 그런데 그 나일락 카페 살인 사건 범인은 검거가 됐어요. 오, 잡혔어요? 삼도동에 네. 있는 한 여관에서 인적사항이 도출돼 가지고 이놈이 이제 검거가 되는데 예. 그때는 이 범인이 현장에 채모를 남겨놨어요. 아. 채모를 남겨놓고 더더군다나 이 사망한 피해자 정 씨 그 손톱 밑에서 네. 범인의 표피 조각이 나왔어요. 아이, 한거하면서 그러구나. 거기서 DNA가 도출됐었고요. 네. 또 그거에 의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니까 그럼 잡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잡는 데서 이놈이 이제 삼도동 여관에서 잡혔는데 예. 그 당시에 검거 당시에 그 수표 3장 훔쳐갔다고 그랬잖아요. 10만 원권. 네네네. 그 강취한 수표하고 요 현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 뭐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네. 그리고 걔가 당일 마지막 손님이었고. 그만 뭐 확실하네요. 걔는 뭐 그때 뭐 꼼짝도 못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이 긁었을 거 아니야. 예, 예. 그 긁어서 몸에 난 목 같은데 손톱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있었어. 아, 그러니까 그놈은 뭐 확실하네. 꼼짝도 못하고 검거된 겁니다. 그 범인은 이제 그 당시에 42살 먹은 고 씨였어요. 남성. 직업이 택시기사였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요 사건이 딱 잡히니까 그러니까요. 앞전에 이제 건입동의 소주방 사건하고 유사성이 꽤 있거든. 그러니까요. 물량동이가 시신 옆에 있었고 이건 물 틀어놓고 예, 예, 예. 이것도 막 물바가지 분무기까지 바가지 있었고 있고. 양동에도 있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거 유사성 있다. 그러네요. 저 새끼가 범행 먼저 하고 나일락 카페로 간 거 아니야? 이차로. 이렇게 예, 된 예. 거야. 예, 예. 자 보면은 자 유흥업소 여성이 혼자 일하는 장소를 타겟팅했다. 예. 1번 맞죠? 맞죠. 그다음에 둘 다 새벽 시간대에 여성 혼자 장사하는 데만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같죠? 맞네요. 그다음에 둘 다 질식사예요. 목을 졸라서 죽인. 예, 목 졸라서. 예, 죽었다네요. 질식사입니다. 그다음에 범행 후에 출입문을 잠그고 가는 수법도 같아요. 그거까지 같아요? 그렇잖아. 아들도 또 따고 아, 맞다, 저 뒤로 맞네. 들어갔잖아. 출입문을 잠그고 가는 거. 그다음에 전기 다 꺼놓고 가. 아, 이건 아주 특별한 특징이거든요. 사실은 전기 안 끕니다. 그렇죠. 누가 그거 할 때 이게 불을 끄고 나가요. 예, 전기 스위치 끄는 거. 그리고 일정 부분 금품 강취해가는 거. 와, 이거 너무 비싼데요. 그게? 그다음에 부분적 탈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비슷한데요. 탈의가 있잖아요. 하의 네. 벗기고 화장품 용기 하고. 삽입한 거, 아까. 여기도 하의 벗겨놓은 거, 그다음에 네. 비치타올 덮어놓은 거, 두 사건 다 이제 그 유사성이 있어요. 네. 두 사건 다 또 직접 성폭행은 없어요. 비슷한데. 그럼 만약 직접 성폭행해서 지렉 채취해서 했었으면 정액 반응 나왔겠죠. 나왔을 근데 텐데. 그것도 둘 다 똑같이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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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사성이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은 거야. 예. 예. 그래서 소주방 사건하고 유사성이 많으니까 당연히 고 씨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를 하죠. 그렇죠. 당연히 조사하죠. 예, 예. 이거 그래서 엄청 아마 심하게 했을 거예요. 네. 당연히 거의 고가 이건 범행 부인하겠지. 내가 나일락 카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다 푸른 거고. 네. 뭐 그건 말 못해. 그렇죠. 이거 근데 뭐 표피 이거는 나온 끝까지 거죠. 아니라고 이제 오리발을 까는 거지. 네, 근데 네. 이제 그때도 형사들이 또 느긋했대. 왜요? 직업이 택시기사잖아. 예. 요 택시기사 동선 다 나오잖아. 다고메타도 택시에. 있고 예, 만약에 예. 운행했으면 예, 예. 그 근처 간 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 동선 파악하면 네가 저 건입동 간 거 딱 나오면 너는 빼도 박도 못해 그 시간대. 이렇게 생각을 했대. 네. 그런데 왜요, 왜? 9월 3일 날 그 사건 났죠. 네, 아까 네, 9월 9월 3일. 그러니까 맞아요. 9월 3일인데 예. 얘가 택시를 한 게 9월 9일부터 택시를. 그럼 그때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3, 4일에 뭘 했는지 파악을 불가능한 거예요. 며칠 상관으로 차이가. 예, 9월 9일부터 택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엄청 실망했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막 이거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형사들은 지금도 아마 형사들은 지금 현재도 네네. 이 고 씨가 소주방 사건의 범인이 나일라 카페 그 범인이라고 맞을 생각하는 거다. 것 같아. 느낌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다 안 되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어요. 겉함했어요. 거기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왔으면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몰라요. 예. 진실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아, 또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여기서. 네,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고 의혹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경찰이 처음에는 이제 면식범으로 집중했다가 네네. 제주항 인근이니까 네. 뜨내기들 외지인들까지 이제 수사 확대해요. 안 잡히니까 소주방 이제 사건이. 확대해요. 그렇지만 예, 예. 역시 성과를 못 올렸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을 성격 규정을 잘못했어요. 면식범으로 너무 한정시켜서. 면식점범으로 너무 한정식. 그래서 항상 양갈래 따게 해야 되거든요. 양갈래 타야 돼요. 수사는. 이게 좀 힘들어도. 한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양쪽으로. 예, 양쪽 그래도. 타야 돼요. 애초부터 수사 방향을 면식범 쪽으로 이 굳힌 상태로 시작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패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양갈래 수사 물론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형사들이. 그 이쪽 저쪽 다 할. 네, 그래서 뭘 그렇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그 현장에는 그 CCTV가 있었나 확인을 해본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2006년 당시 아시다시피 CCTV 그쵸. 없었어요. 2006년에는. 예, 없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밤 되면 인적이 아주 드물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응?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응? 뭐 증거가 없네. 근데 이제 고 씨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그 죽였다는 시간대에 그 피해자가 목욕탕에 있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출연하는 바람에 예. 1심 때는 무죄도 났었어요. 아, 이게 다 있는데요? 그런 적도 있고요. 예, 예. 결국은 이제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징역 15년 떨어진 건데 궁극적으로 확정된 건데 예. 이 사람은 이미 나왔어요. 2021년 10월 달에 출소했어요. 이미 지금 출소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이 나일라 카페 사건도 그 성격 규정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발적 살인으로 봤어요. 우발적? 우발적. 네. 새벽에 카페를 나오면서 침입 경로를 이렇게 확인해 놨다가 네. 절도하려고 이제 그 외상값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오후에 카페에 들어가서 다투다가 죽인 걸로. 그래서 우발적 살인으로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15년 나왔죠. 그렇죠. 계획적인 어떤 그렇죠. 살인 사건이 너무 아닌 거를. 적다 했어요. 또 1심에서 고 씨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네. 나 절도한 건 맞아요. 내 훔쳐간 수표도 건 있고 맞다.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나 죽이지는 않았어요. 뭔 소리까? 이렇게 1심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이거 본인은 이제 살인 그 관련돼서 이제 무죄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안 됐던 거고요. 근데 이때 예. 화장품병을 음부에 삽입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이때는 유사강간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2006년 그죠. 강간 사건은 성기에 삽입이에요. 그렇죠. 이물질 같은 거 성기에 삽입하는 거는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추행 정도지. 그런 게 유사강간죄. 그 유사강간죄가 없는 바람에 화장품 관련된 거는 처벌도 못했던 거고요. 그게 어쩐지 15년 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투다가 살해했다 뭐 이제 이렇게 봐서 우발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나일라 카페에서 다툼이 있었던 이유는요. 예. 이 술을 요 고시오놈이 처먹고 이제 아마 짐작컨대 제일교포가 택시를 탔다가 예. 신용카드를 떨어뜨리고 내린 모양이야. 예. 그걸 들고 가서 결제하려고 그래. 분실신고 어떤지도 모르고. 술집에서 결제하려다가 예.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정 씨하고 다툰 거야. 그렇죠. 술은 먹었고 이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화딱지가 나서 이제 죽였다 이거. 아니 죽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훔쳐 가서 뭐 하고 죽이지는 않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는 1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건 인정 안 됐고요. 참 뭐야. 근데 이제 2021년 10월 달에 이 사람 출소한 다음에 네. 소주방 사건은 아예 이제 얘기도 본인은 뭐 아니라는 거고 예. 나와가지고 저 나일라 카페 살인 사건 그 범인도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해요. 재심 준비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자신의 무죄를 본인이 입증을 못하니까 지금 재심도 못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나일락 카페 사건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소주방 사건은 2021년 9월 3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원래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00년 8월 1일 이후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맞아요. 소주방 살인 사건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주청 중요 미제 이 전담팀이 재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두 사건 유사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유사성은 너무 심하게 많은데요. 너무 심하게 많습니다. 솔직히. 거기다가 또 그 유사한 부분이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교수님.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게 범인이 한 가지 특징만 그게 저 비슷한 경우도 드물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그렇죠. 그래서 살인의 수법 뭐 저 하의 벗겨놓은 거 그다음에 저 이 커버 이거 덮어놓는 거 물 갖다 뿌려대는 거 전기 스위치 끄고 나가는 거 밖에서 출입문 잠그는 거 등등등 그다음에 금품 꼭 가지고 나가는 거 등등등 이게 상당히 그 유사성이 많아요. 하나만 비슷해도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거는 너무 중첩해서 겹치니까 당연히 경찰에서는 나일락 카페 범인 고 씨가 소주방 살인 사건의 고 씨 그 범인일 거의 맞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물증이 단 한 개가 없어요. 그 중에 물증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네. 이제 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네. 요거는 특별한 범행 수법, 즉 말하면 증거인멸. 네네네. 여기에 이제 주목을 이제 여전히 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사용해서 현장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물 사용해서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특이한 건데. 내실에서 물이 잔뜩 그 담겨 있는 물바가지, 분무기 똑같잖아요. 뿌린 것 같습니다. 그 소주방 사건은 시신이 있는데 바로 머리 있는데 양옆에 물양동이가 3개 있었어요. 네. 그거 걸추 비슷해요. 카페 바닥에는 물이 찰러서 침수될 지경이었다. 그래서 요거 씻긴 거나 혹은 뿌린 걸로 추정하거든요. 시신에다가. 그렇죠. 시신 옆에다가 놔둔 거. 씻겼거나 뿌린 거나 예.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렇게 좀 본 거. 그러니까 범인은 분명한 거는 이 증거인멸하는데 공을 엄청 들인 거예요. 그렇네요. 오랜 시간 동안 여유 있게 앉아갖고 그 시간 이후에 누구도 안 온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면식범 쪽으로 키를 잡은 건 맞긴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래서 상당히 공을 들인 걸로 보이고 이건 일반 범죄자의 범행 패턴은 아닙니다. 독특한 패턴이에요. 독특한 이거는. 겁니다. 예, 이건 예. 독특한 거예요. 그 범인만이 가지고 있는 맞아요. 시그니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에요. 맞아요. 그 범인이라고 지금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 확정이 안 됐기 아니니까. 때문에 또 본인 재심 준비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하는데 뭐 괜히 시시비비 걸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네. 나일락 카페 살인 사건 그 고 씨가 소주방 사건 그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범죄학을 다루는 또 이걸 분석한 사람들 학자들 전체가 거의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범인이라 소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특성이 비슷하니까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비치타올 같은 거 덮어놓은 거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디 커버링이라고 그러는데 바디 커버링 네네네. 덮잖아요. 근데 대체로 바디 커버링을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하거든요. 주로. 그렇죠. 얼굴에 바디 커버링을 해놓으면 네. 그거는 그 사람하고 평상시에 면이 있어가지고 죽인 이후에도 보기가 불편하니까 덮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바디 커버링인데 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옹창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덮어 씌우는 바디 커버링은 아니에요. 이건. 이 하의만 덮으시죠. 네, 하의만 벗기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성도착증 발현 그 음부에다가 화장품병 집어넣어놓고 뭐 이런 거 봐서 여기서도 소주방에서도 음부에다가 어떤 추행을 했을 개연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죄책감에 의한 바디 커버링은 아니다.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바디 커버링 이 자체도 범인의 특성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여기서 볼 때는 맞죠. 면식범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디 아니고. 커버링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로 범인의 특성으로 보는 게 맞다면 특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사성이. 맞아요. 나일락 카페 살인 사건은 이제 제가 기회 되는 대로 다음 시간에 명확하게 이제 또 한번 그 분석을 할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아마 이 소주방 살인 사건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
이 나일락 카페 그 주인 정 씨 아들 같은 경우도 소주방 사건 범인이 분명히 이 고 씨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죽인 사람이 꿈도 꿨다는 겁니다. 꿈을 꿨대요? 꿈도 예. 꾸고 그랬다고 그 아래다가 제보도 했었어요. 아이고. 제보해가지고 그 아래서 이것도 유사성 가지고 저 뭐 집중적으로 그 분석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고요. 네. 그 아래 이 한 씨 네. 그 지인 있잖아요. 지인. 이 지인이 한 씨는 생전에 호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직업이 택시 기사고 고향은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그게 맞춰 보니까 고 씨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의심이 간다는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있고요. 뭐 그런 내용이 그 방송이 됐고요. 네네. 뭐 거짓말로 방송한 건 아닐 거고 제보한 사람이 제보한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 사건은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지금 그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이건 끈을 놓은 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이 고 씨는 15년을 살고 나와서 지금 2021년도에 출소해가지고 재심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3년이 되도록 재심 안 하고 있어요. 지가 재심을 하려면 지가 그 나일락 카페 정 씨 죽인 거의 범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지가. 그렇죠. 무죄를 입증해야죠. 지 무죄를 입증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재심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들은 여러 사람들은 범죄 현장의 특성, 범행 수법 이런 거 등등등등으로 볼 때 너무 그 유사성이 많아서 네. 소주방 여주인 피살 사건도 고 씨가 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눈을 번뜩이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제주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도 고 씨를 염두에 두고 재수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결정적인 제보 하나만 나와도 그러니까요. 상황이 확 바뀌어요. 이거. 상황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주 건입동 그 제주항 부근 그 소주방 그 한 씨 여주인 그 피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잡혔으면 좋겠네요. 좀 이거는 정밀하게 수사를 이거 절대 손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공소시 없으니까. 맞아요. 공소시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아마 수사를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제주 나일락 카페 그 살인 사건을 좀 자세히 그 분석해가지고 그거 설명드리면서 소주방 여주인 요 미제 사건도 또 같이 겹쳐서 같이 한번 또 알아보고 연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제 사건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게요. 너무 이건 뭐 말 많이 할 사항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네요.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